저녁이었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8시를 가리키는 순간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리모컨은 손 안에 있었지만 그는 채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접시가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 수도꼭지를 잠그는 소리, 행주로 손을 닦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습니다. 매일 듣던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산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친 게 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잡은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소음이 멈췄습니다. 부엌 불이 꺼졌습니다. 설거지 소리도 멈췄습니다. 아내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찰칵. 그 소리 하나만 남기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지난 한 달도, 지난 1년도, 어쩌면 지난 10년도 이랬을지 모릅니다. 소파 쿠션이 낡아 있었습니다. 그가 늘 앉는 자리만 푹 꺼져 있었습니다. 천은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던 걸까요? 리모컨은 팔걸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TV를 끌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켜두는 게 익숙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천장의 형광등은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오래된 전등이었습니다. 언젠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미뤄왔습니다. 그때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톨스토이의 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그 문장을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책장을 넘기며 우리도 저렇게 살겠지라고 믿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을 조용히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면 지금 이 집엔 무엇이 있는 걸까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그는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오늘 어땠냐고 물어야 할까요? 하지만 너무 오래 하지 않은 말은 이제 그의 입 안에서부터 낯설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화면만 밝았습니다. 그 불빛이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온기 같았습니다. 일부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을 쓸 때 그는 자신의 집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아내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자신이 놓친 순간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톨스토이에게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 소피아와 1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작가였지만 동시에 한 가정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성자처럼 존경했지만 집 안은 달랐습니다. 그는 글을 썼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서재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에서 새벽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그 모든 소리 속에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서재는 추웠습니다. 난로는 있었지만 불을 약하게 지폈습니다. 톨스토이는 추위를 참았습니다.
그는 검소함이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원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잉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그가 쓴 문장들은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의 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의 글 덕분에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빛입니다. 톨스토이는 그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그는 따뜻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그의 아내는 혼자였습니다. 소피아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13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인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그녀는 남편이 쓴 원고를 정서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썼습니다. 잉크로 손이 얼룩졌습니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어깨가 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톨스토이는 원고를 쓰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톨스토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원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막 좋은 문장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똑똑,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톨스토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 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일하는 중이야.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소피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10초, 20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점점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톨스토이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랑에 대해 썼습니다. 가족에 대해 썼습니다. 인간의 진실한 관계에 대해 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작 자신의 아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로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톨스토이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사람들은 그 작품들을 읽으며 인생을 배웠습니다. 사랑을 배웠습니다. 고통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자처럼 존경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유럽에서, 심지어 아시아에서도 왔습니다.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달랐습니다. 소피아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은 그저 그림자처럼 살아왔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낯선 사람들에게 보이는 친절을 자신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피아가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빵과 수프, 치즈와 과일.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소피아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에겐 따뜻하지만 나한텐 차가워요. 톨스토이는 숟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수프가 떨어져 식탁보에 얼룩이 번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봤습니다. 지친 얼굴, 굳은 입술, 떨리는 손.
그 모든 것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고 변명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식탁 위에서 문 하나가 닫힌 게 아니라 마음 하나가 닫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서재에 혼자 남았습니다. 촛불이 반쯤 타들어가고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그 문장 앞에서 그는 작아졌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킨 펜이 집 안에서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부. 톨스토이의 말년은 고독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글을 썼지만 집 안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소피아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만 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녀가 원한 건 사랑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그녀가 원한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관심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 시간을 그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 관심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910년 가을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차가워졌습니다. 톨스토이는 서재 창문으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사가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갈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그는 82살이었습니다. 인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이뤘을까요? 책을 썼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떠나기로.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노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간소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마을 역까지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무원도 없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기차가 왔습니다. 그는 탔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책임에서. 기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몇 명의 승객이 있었지만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들판, 숲, 작은 마을. 톨스토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신으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톨스토이는 작은 역 근처 역장 관사에 머물렀습니다. 아스타포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탁자 하나, 창문 하나, 벽은 하얗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누웠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열이 올랐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진찰을 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들이 왔습니다. 자녀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도 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약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는 기침 소리가 들렸고 약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만.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짧고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지 마. 소피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문손잡이를 향했다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 손끝이 떨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녀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문 앞에서 소피아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10초인지 1시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가 서로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910년 11월 20일, 82살의 나이로 그가 남긴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랑을 말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몰랐다. 그 문장은 고백이었습니다. 뒤늦은, 너무 늦은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추모 전문이 왔습니다. 신문에 부고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 평화는 거짓이라는 걸, 그가 평생 괴로워했다는 걸, 그리고 그 괴로움을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걸. 소피아는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미 생명이 떠난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부. 삶은 반복됩니다. 톨스토이가 겪었던 그 후회는 지금도 수많은 가정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성실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나갔습니다. 명절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승진했습니다.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후배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위해, 더 좋은 집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잠들 때까지 혼자 놀아줬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아이 학부모 모임에도 혼자 갔습니다. 아이 운동회에도 혼자 갔습니다. 아이 졸업식에도 혼자 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남편분은요? 일이 바빠서요. 그녀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피곤했습니다. 집에 오면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양말을 벗고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응, 바빴어. 저녁 먹을래? 응. 아까 아이가 당신 찾더라. 그래? 나중에 봐야지. 짧은 대답들이었습니다. 성의 없는 대답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니 점점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아내의 머리에 흰머리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8시였습니다. 아내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밥, 김치, 계란말이. 남편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지게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죠? 남편은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찌개 국물이 젓가락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식탁보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뭐?
그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뭘 하든 뭘 느끼든 당신은 모르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언제 머리를 잘랐는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지 몰랐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친구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식탁 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멈췄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눈물을 참으며 남편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의 등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아내를 만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일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원한 건 돈이 아니었는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에서 키웠습니다. 남편은 일을 했고 그녀는 집을 지켰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행복했습니다. 작은 손을 잡으면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반가웠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학교에 갔고 학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바빴고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휴일에도 골프를 갔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갔고 남편은 회사에 갔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시계만 째각거렸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 그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멈췄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나는 누구지? 엄마도,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도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밥, 반찬,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부장이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응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준비물 챙겨줘. 도화지하고 크레파스. 알았어. 그리고 체육복도 빨아줘. 응.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요즘 기분이 어때? 그녀는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필요할 때만 불리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안방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었는데.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5부. 세월은 흘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기 집을 꾸리고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명절에만 왔습니다. 전화도 가끔 했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빈방 2개, 조용한 거실, 넓게 느껴지는 식탁. 너무 큰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기검진이었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이제 몸을 좀 쉬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줄이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담배도 끊으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가로수, 횡단보도, 편의점. 남편이 문득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그냥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켰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손이었습니다. 손은 주름져 있었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빨간불, 초록불. 남편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질게. 나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산책 같이 갈까? 아침에 아내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온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날씨 좋네. 그러게요.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아내가 멈췄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그림 배워보고 싶긴 한데. 그럼 배워봐. 문화센터에 신청하면 되잖아.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왜 안 돼? 이제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야지. 아내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또 다른 집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갈게.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엄마.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여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는 것, 자신을 찾아주는 것, 자신을 궁금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어머, 왜 이런 걸. 그냥 주고 싶어서,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건강은? 응, 괜찮아. 외롭진 않으세요? 여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끔은, 그래.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해요. 이제 우리도 다 컸잖아요. 엄마 인생 사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고마워.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졌습니다. 엔딩.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관심이라는 걸, 사랑은 명언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걸.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걸 놓칩니다.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뒤로 미룹니다.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언젠가 하면 되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정작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나눈 시간, 그 사람과 나눈 말, 그 사람과 나눈 침묵까지도, 그 사람과 함께 먹은 밥, 그 사람과 함께 걷던 길, 그 사람과 함께 봤던 풍경, 모두가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조용히 물어보세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손을 잡아보세요.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하지만 말년에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사랑은 명언이 아니라 작은 관심이라는 걸.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룹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넘깁니다. 내일, 다음에, 언젠가. 그런데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이것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일, 한마디를 먼저 꺼내는 일,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 통만 보내보세요.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 당신 생각났어. 오늘은 그냥 고마워.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오늘 어땠어? 사랑은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작은 질문에서 다시 자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해 주신다면 구독으로 곁에 있어 주세요. 감사합니다.